안녕하십니까, 김스컵 TV입니다. 오늘은 사내 실무 관련 영어 사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상황 1,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어떻게 하느냐. All activities that improve more consumers of goods or service and lead to active purchase are collectively called marketing. In this topic, we are going to show you the expression that we use to suggest marketing ideas. Let's study it.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활발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 지금 앞으로 해야 될 토픽에서는 이런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쓰는 표현들을 갖다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1번, 이 제품에 대한 최선의 선택은 엄마들을 타깃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어떤 제품이든지 마케팅 할 때는 타겟가 있죠. 어느 계층을 타겟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best option for this product might be targeting mothers. 자, 두 번째, 우리 제품은 10대에게 더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청년층에 맞춰야 할까요? 라고 이제 마케팅에 관련되는 대화를 나눌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Should we focus our product more on teenagers or young adults?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거죠. on teens or young adult. 자, 세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 게임 플랜은 박리담회입니다. 싸게 하고 많이 판매한 거다라고 하는 뜻이죠. Basically, our game plan is small profit and quick returns. 박리담회를 영어 표현으로는 small profit and quick return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small profit and quick returns, 박리담회. 네 번째, 낮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낮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라고 하니까 because of low brand awareness, because 뭔가 때문에 because of low brand awareness, 인지도를 awareness라고 표현하죠. 알아차림이 많으니까 aware, 알아차림이 많으니까는 인지도. We need a more aggressive strategy.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유명인들의 추천을 담은 TV 광고를 내보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How about running a TV commercial with the celebrity testimonials? 자, 여섯 번째, 얼마 동안 구매 시마다 무료 상품을 제공해보죠. 3개월 정도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let's offer free buys with every purchase for some time, they 3 months, 3개월 동안이요 라고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상품 출시 시점을 주요 경쟁사들 시점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상품 출시 시점을 주요 경쟁사들하고 너무 빨리 해도 어떻게 보면 안 되고, 또 너무 뒤에 해도 뒤차 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너무 빨리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만 어떻게 보면 개척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출시 시점을 주요 경쟁사들과 시점과 맞춰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I think we should time our product release with major competitors. release 하면 출시하다, 출하다, 내보내다 라는 뜻이니까요. with the major competitors. 다음 8번, 론치할 때 판촉 할인 행사를 같이 하면 좀 더 성공적일 거예요. 론칭할 때 판촉 할인 행사를 같이 하면 좀 더 날 거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will have a better success. 더 나은 성공을 가질 것이다. If we launch it. If we launch it with the promotional discount. If we launch it with the promotional discount. 우리가 판매 촉진 디스카운트 할인을 하면은 더 성공적이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상황 두 번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The starting point for product or service development is to properly understand the customer's needs, how to offer existing product based on those needs is very important. But in this topic, let's practice expressions that can be used to identify customer need. 뭐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의 출발점은 고객들의 니즈, 그러니까 필요치 고객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존 상품도 그런 니즈를 바탕으로 어떻게 어필하냐가 중요할 건데 이번 토픽에서는 고객의 니즈 파악에 활용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을 갖다가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연습을 할 것은요. 샘플 테스트 한번 해보실 시간이 되세요. 그러면은 Do you have a few minutes to try some samples? Do you have a few minutes to try some sample? 이렇게 되고요. 간단한 두 번째는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만 도와주시겠어요?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만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Would you mind helping us with a short survey? Would you mind helping us with a short survey? 간단한 설문조사. 서베이 할 때 설문조사를 하죠. 다음에 세 번째. 상품에서 디자인과 기능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에서 디자인과 기능. 뭐 기능은 조금 시원치 않더라도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 디자인은 좀 별거라도 기능이 또 좋아야 된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물을 때는 How important is product design their functionality to you?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다음은 네 번째, 소비자에게 이 제품이 더 매력적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마케팅 회의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부서에서 늘 할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을 갖다 많이 우리가 좀 해보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더 매력적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말할 때는 What would we need to make this product more appealing to consumers? appealing. 또 어필한다 그렇게 말하죠. The product more appealing to consumer. 소비자들한테 우리 상품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려고 하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What would we need to make this product? 자, 5번. 아빠들이 이런 제품을 열광적으로 구매할 것 같으세요? 아빠들이 이 제품을 열광적으로 구매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을 때는요. Do you think fathers would be eager to buy a product like this? Do you think fathers would be eager to buy a product like this? 이와 같은 제품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희 서비스가 휴일에도 이용 가능하면 가입 고려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을 때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If our service were available, even on holiday, 1년조차도 이게 휴일조차도 would you consider sign 할 것을 고려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would you consider sign up?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게 나중에 연락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게 나중에 연락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할 때 Would it be okay?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괜찮습니까? 할 때는 Would it be okay? Would it be okay if we contact you later with more information? 자, 여덟 번째. 이렇게 시간 내줘 소중한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의 인사말들은 일반 회화체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회화에서도요.
그러면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give us valuable feedback. To give us valuable feedback.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give us valuable feedback. 가치 있는 피드백을 우리한테 주는 시간을 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참, 다음에 관심을 끄는 홍보성 멘트가 필요할 때는요. When promoting a product, you can come up with your own message or outsource it. Let's practice some expressions that can be used in connection with such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factors you will learn in this lesson will be useful in a variety of situations. 상품 홍보할 때 이제 자체적으로 멘트를 고안해내거나 또는 아웃소싱 의뢰할 수도 있죠. 그런 활동을 연구해 활동에서 표현들을 이번 토픽에서 또 몇 가지 연습해 봅시다. 특히 이제 앞으로 여기서 배울 어떤 그 패턴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잘 해봅시다. 자, 1번. 첫 번째, 저희 제품을 건강에 좋고 저렴한 것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We have reinvented our product as healthy and affordable. We have reinvented our product as healthy and affordable. 자, 두 번째, 저희 새 슬로건 Doing Get Things Done. 이 입소문을 타는 중이에요. Doing Get Things Done이 입소문을 타는 중이에요. 할 때는 Our new slogan Doing Get Things Done. Doing Get Things Done is generating a buzz. 입소문을 탄다 할 때 generating a buzz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Dream Different가 저희 핵심 경영 철학입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Dream Different is our core, 아주 핵심, core management philosophy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저희 제품 두 단어를 요약하면 Splendid Surpri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lendid Surprise. Our product in two words would be splendid surprise. Splendid surprise. Splendid 하면 아주 화려하고 진짜 정말로 멋지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splendid 하면은 진짜 정말 화려한 멋진 놀라움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째, 우리는 like a lock과 비슷한 뭔가를 찾고 있어요. 라는 때는 We are looking for something. We are looking for something similar. 비슷한. We are looking for something similar to like a lock.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끄는 맛은 있는데 고객들의 반응을 보일까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끄는 맛은 있는데 고객들의 반응을 보일까요? 할 때는 It's a catch, but would the customers respond to it? Would the customer respond to it? 자, 일곱 번째,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소비자들을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쓸까요? That's a good idea, but would it be promote? Would it be 뭐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때는 Would it be promote consumers to buy? Would it be promote consumers to buy?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음 여덟 번째, 우리는 소비자 인식을 바꿀 만큼 독특한 새 카테고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We need a new category. We need a new category, unique, enough to change perception. Enough to change perceptio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It would be greater to be able to introduce the advantages or excellence of your company's product in English. So, check out this topic to learn sentences that can be used effectively. If you learn it well, it can be really useful in the right situation. You will be able to use it.
뭐 회사의 상품에 대한 장점이나 우수성 같은 것을 영어로 소개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지금 다음에 나오는 토픽에서 정말 좀 알아두세요. 잘 익혀놓으면은 적절한 상황에서 정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기능은 사용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The most powerful feature. The most powerful feature is easy to use. The most powerful feature is easy to use. 자, 두 번째. 이 제품의 평생 품질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We offer a lifetime guarantee for this product. We offer lifetime guarantee for this product. 자, 세 번째. 한 번 만져보면 사람들이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참 느끼한 표현이네요. 이거 한 번 만져보면 사람들이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요? Once you touch it, 한 번 만져보면 Once you touch it, you will see why people can't do without it. You will see, 저기 못 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라고 할 때는 You will see라고 표현을 합니다. You know가 아니에요. You will see, 너는 볼 것이다 라고 하지만 당신은 아실 겁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Why people can't do without it.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네 번째, 이번 새 모델은 작년 모델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This new model is super faster than last year's model. 다음 다섯 번째, 품질에 관한 한 비교 대상이 없죠. 라고 할 때, 품질에 관한 한 어느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비교 대상이 없죠. 라고 얘기할 때는, when it comes to quantity, when it comes to quality, when it comes to quality, there's no comparison. There's no comparison. 품질에 관한 거라면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섯 번째, 저희 서비스는 지금까지 경험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희 서비스는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회화체라든지 아니면은 무역 실무를 할 때 보면은 이런 표현들은 그냥 회화에서 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Our service is unlike any experience you've ever had. Our service is unlike any experience you've ever had. 당신이 이제껏 겪었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제품 귀사가 사업하는 방식은 영원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this product will change the way you run. Will change the way you run your business forever. Your business forever. forever는 영원한 뜻이죠. 그러니까 너 귀사의 사업을 영원히 way you run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어떤 회사도 저희 가격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격이 최고다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No company comes even close to matching our price. 자, 어떤 회사도 저희 가격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아주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요긴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No other company 따를 수 없다. No other company comes even close to matching our price. 우리 회사의 가격과 매칭, 견주다라는 뜻이죠. 근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구매할 제품에 대해서 문의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샘플 앤 사이즈, 재고, 유무, 납기, 배송, 견적성 등에 대해서 문의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These days, it is now a popular site for companies to directly inquire about purchasing the goods they need from overseas. It is a form that is frequently used not only in companies but also at home. Let's learn expression that can be useful not only for people in charge of this type of work but also for ordinary individuals. 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해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요즘엔 진짜 낯설지 않죠. 회사뿐만 아니고 일반 개인들도 좀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죠.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접자 자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뭐 저도 이런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도 익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대량 주문 전에 무료 샘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뭔가 주문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좀 대량 주문 조금 양이 좀 많은 것을 원합니다. 모든 어떤 수출업자들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수출업자들도 그럴 때는 대량 주문 전에 무료 샘플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샘플 값을 다 달라고 그러지 샘플 값 안 받고 그냥 주는 경우는 참 없어요. 그래서 대량 주문 전에 무료 샘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도 어떻게 하냐면요. Can you get some free samples before we order in bulk? Can you get some free samples before we order in bulk? 자, 두 번째, 그 아이템 아직도 큰 사이즈로 나오고 있나요? 라고 물을 때 Are you still making that item in large size? Are you still making that item in large size?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그걸 대체할 만한 비슷한 제품 있으세요? 어떻게 뭔가를 문제를 갖다 얘기를 할 때 무엇을 갖다 우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없다라고 할 때 그러면 지금 필요한 그런 제품을 대체할 만한 비슷한 제품이 있으세요? 라고 우리가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Do you have something similar we can replace it with? Do you have something similar we can replace it wit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 하나씩 낮게 구매가 가능한가요? 하나씩 낮게 구매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Is it possible to?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때 Is it possible to? 라는 표현들도 어떤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It is possible to purchase each one separately. It is possible to purchase each one separately. Separate라면 각자 분리해서 이런 뜻이니까 하나씩 낱개로 별도로 이런 뜻이니까 별도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을 때 It is possible to purchase each one separately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언제쯤 그가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누구 이렇게 찾는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출장 갔다든지 한다든지 할 때 그러면 그가 언제쯤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When do you expect to have the minute start again? When do you expect to have the min start again? 자, 여러분 만약 오늘 주문하면 저희가 받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수입할 때 안 쓸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인데요. 이렇게 만약 오늘 주문하면 저희가 받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수입할 때도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갖다가 살 때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If we order today, how long will it be usually take to receive them? If we order today, how long will it be usually take to receive them? 자,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적어서 보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외워두시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화물 운송과 항공 운송 간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죠?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What's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sending it by freight and air? 자, What's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sending it by freight and air? 자, 여덟 번째는 어떻게 볼까요? 견적서 좀 보내주시네요.
견적서 좀 보내주실래요? 이렇게 할 때는요. Could you provide me with a written quote? 이렇게 넣었습니다. Could you provide me?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send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 Could you provide me? Could you provide me with a written quote? 이게 적어갖고 탁탁 적어준 거 있죠. 그 다음에 상황 6로서 가격 할인이라든지 또는 결제 조건, 방법 등을 문의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when making a purchase inquiry is the price condition. In this topic, learn the key expressions needed when making price-related inquiries and use them to make a satisfactory purchase. 구매 문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가격 조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관련 문의를 할 때 필요한 핵심 표현들을 이번 표현들에서 토픽에서 잘 익혀 만족스러운 구매로 좀 연결해 보는 것도 아주 좋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 가격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 얼마 정도 주문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 처음에 한 10개 사는데 가격 할인해 주겠다는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가격 할인을 받고 싶은데 어느 정도를 사야 가격 할인을 갖다가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격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 얼마 정도 주문해야 하나요? 할 때는 What's the minimum amount I have to order for a discount? What's the minimum amount I have to order for a discount? 자, 그 다음에 처음 거래되는 사람이 좀 특별 할인 같은 게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Are there any special offers for first time buyer? Are there any special offers for first time buyer?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격은 협상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입니다 라고 우리가 수입할 때 아니면 물건 살 때 물어보는데 저한테 가격을 갖다가 얼마나 줬습니다. 그러면은 아니요, 꼭 수입이 아니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가격은 협상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Is this price negotiable? Is this price negotiable? 첫 번부터 그냥 가격 깎아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탁 잘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협상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저 상대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죠? 이럴 때 Is this price negotiable? Is this price negotiable?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유용한 표현이죠. 가격을 얼마 정도까지 내려줄 수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또 할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How far could you come down on the price? 어느 정도라고 할 때는 how far could you come down? 내리다 할 때 come down on the price. 가격을 어느 정도 내려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전부 다 해서 딱 $5,000로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물건 살 때요. 그러면 Can you make it an even $5,000 for everything? Can you make it an even $5,000 for everything?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다음에 결제 조건은 통상 하는 식이죠. 이렇게 물을 때는 늘상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LC 베이스는 아닐 거예요. 보통 어떤 달러로 바로 그냥 송금을 받는 그런 형식의 어떤 그런 결제 방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부터 현금 송금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결제 조건을 통상 하는 식이죠? 라고 물을 때 Do you have the usual terms of payment? Do you have the usual terms of paym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급배송을 하면 얼마나 더 비싸져요? 딜리버리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죠. 그러면 How much more do you charge for expected shipping? Expected shipping. 자, 급배송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러죠. 얼마나 더 비싸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재주문하면 결제 기한 연장 서비스를 해주실 수 있나요?
결제 기간은 뭐 한 달도 할 수도 있고 뭐 처음에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처음 시작할 때 무역할 때. 그럼 재주문하면 결제기간 연장 서비스를 해줄 수 있나요? 처음에는 뭐 결제기간은 한 달간 하다가도 그 다음에 또 재주문하면은 뭐 두 달로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바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했을 때는 뭐 그래도 조금 뭐 일주일에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재주문하면 결제기간 연장 서비스를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를 때 Do you offer extended credit period? extend 연장하다라고 할 때 extend라고 쓰죠. extend credit period with repeat order with repeat order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 물건 주문이라든지 변경, 취소, 배송을 확인할 때 쓰는 표현들을 한번 보죠. Once inquiry about the product are completed and the purchase decision is made, the actual order is freight. Situations that may arise related to order include ordering, change, canceling, and confirming delivery. In this topic, let's learn expression that can be used in such case.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뭐 물품에 대한 문의가 또 끝나고 구매 결정이 내려지겠죠. 내려지면 실제 주문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요. 그 다음에 주문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뭐 물품 주문이라든지 또는 물품 주문했을 때 또 변경도 있을 거고 또 물품을 갖다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배수단 확인 등이 있겠죠. 그러면 이번 짧은 토픽이지만 이번 토픽에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실질적으로 무역 실무할 때는 상당히 많은 표현들을 갖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토픽에서는 좀 간단한 표현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앞으로 계속 할 때는 진짜 이런 식의 표현들은 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역 실무에서는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같이 한번 또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주문을 하려고 연락드리는데요. 이렇게 뭐 전화사라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I'm calling to place an orde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I'm calling to place an order.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시험 삼아 써보려고 아이템도 하나씩 주문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We'd like to order one of each item to try them. 시험 삼아 to try them out first. 먼저 그걸 시험 삼아서 한번 아이템을 해보려고 아이템 한 개씩은 주문하고 싶은데요. 이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어제 주문한 것 수량을 변경해야 해서요. 어저께 그 전에 주문을 했지만은 그 수량을 20개 했던 것을 10개로 변경한다든지 할 때 변경해야 했어요. 라고 할 때는 이런 문장으로도 쓸 수도 있지만 전화상으로도 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래. I need to change the size of the order I made yesterday. I need to change. 변경해야 되는데요. 라고 할 때는 need to 하면 좀 어떻게 보면은 I have to라고 보다는 need to 하면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한 표현입니다. I need to change the size of the order I made yesterday. 그 다음 네 번째, 배송일을 앞당길 수 좀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는 Can I ask to move up? 앞당기다 할 때는 move up이라고 그러죠. Can I ask to move up the delivery date? Can I ask to move up the delivery dat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주문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나요?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죠.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Is it too late to cancel my ord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주문을 취소하면 페널티를 지불해야 하나요? Do I have to pay a penalty if I cancel my order? Do I have to pay a penalty if I cancel my ord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 며칠 날에 저희 주문이 배송됐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표현할 때 또 어떻게 할까요?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말해 줄래요? Can you tell me what date our order was shipped? Can you tell me what date our order was shipped? 이것은 보통 전화상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다음에 월요일에 배송되면 금요일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라고 그렇게 물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If it's shipped on Monday, can you expect to get it by Friday? 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can you expect to get it by Friday? 금요일까지 그것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can you expect to get it? Can you expect to get it by Friday? 그렇게 씁니다. 다음에 주문에 대해 클레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뭐 분실이라든지 또는 배달이 잘못됐다든지 뭐 파손이 됐다든지 또는 수량이 부족됐다든지 또는 우리가 주문한 부품이 누락됐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갖다 한번 더 공부를 하는데 It would be nice if the ordered item arrived without any problem, but problems sometimes arise. In this case, you need to take immediate action, but if you are not familiar with such expression, you'll be embarrassed. In this topic, in order to practice expressions related to problems that may arise. 주문한 물품이 진짜 정말 아무 탈 없이 잘 도착하면 좋겠죠.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시간이 끌면 안 되죠. 그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게 됩니다. 자, 이번 토픽은 주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표현들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문 배송에 문제가 있을 때 클레임을 하려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I need, 아까 또 need 표현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I need to make a complaint about the problem with my delivery. I need to make a complaint about the problem with my delivery. 두 번째, 아직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We haven't received anything from you yet. We haven't received anything from you yet. 우리 아직까지 어떤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물건 아무것도 못 받고 있을 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내주신 게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주문한 제품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The item you sent her. The item you sent her. 당신이 보내준 그 아이템이 is,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is not what we ordered. is not what we ordered.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배송 받았는데 물품 일부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We got the shipment, but some of the unit. 뭐 어떤 몇 가지가 굉장히 심하게 파손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some of the units are heavily damaged. Some of the units are heavily damaged. 이렇게 또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문에서 유닛 100개가 모자라게 왔어요. 수량이 부족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we found that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that를 발견했는데 we found that we are 100 units short in our order. 100 units short in our order. 우리 오더에서 100개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몇몇 아이템에서 부품이 누락된 게 있어요. 라고 할 때는요. Some part, 몇몇 아이템에서 are missing from several items. are missing from several items. 부품이 누락된 게 있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일곱 번째, 배송받은 걸 살펴보니 일부 물품이 불량품이었습니다. 일부 물품이 불량품이었대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While looking through the shipment를 갖다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동안 we noticed, 우리는 발견했다 이런 뜻이다. Some units are defective. 결함이 있다, 불량품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저희 배송은 벌써 일주일이나 늦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Our shipment is already a week late. Our shipment is already a week late. 다음 주문 클레임에 대응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확인하고 사과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if there is a defect in the delivered item,
or a problem occurs during delivery, action must be taken quickly. A hesitant response will only result in customers' distrust. Today we will learn the necessary sentence expressions from the position of receiving a claim. Let's start. 발송했던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정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오문주문하는 그런 대응은 어떤 고객들의 불신을 갖다 아주 많이 초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클레임 당하는 입장에서 클레임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문장 표현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발생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발생한 일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는 인사말부터 해야 되겠죠. First of all, 우선 먼저 We apologize for what happened. We apologize for what happened. 정말 우리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할 때 We apologize for what happened. 두 번째, 조사해보고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또 표현도 써줘야 됩니다. Let me look into it. Let me look into it. Let me look into it 하면은 그것을 조사하다라는 뜻을 쓸 때 Let me look into it and get back to you right away. And get back to you right away. Get back 하면은 편지라든지 문서를 갖다가 바로 회신해 준다라고 할 때 get back라는 말을 씁니다. Get back to you right away. 그럼 세 번째, 사실 더 확인되는 대로 계속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확인되는 대로 계속 연락 취하겠답니다. We'll keep you posted as we get more information. We'll keep you posted as we get more information. 네 번째, 이 실수는 즉시 처리될 겁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This mistake will be taken care of immediately. Will be taken care of immediately. 즉시 처리되다. Be taken care of. 처리되다. Take care of. Will be taken care of immediately. 다섯 번째, 단순한 실수로 고객님 주문이 잘못 보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변명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due to 뭐뭐로 인해서 라니까는 due to an oversight. 여기서는 아주 그냥 건너뛰는 거죠. oversight. 그러니까 oversight로 인해서 your order was sent out incomplete. 불완전하게 보내졌다. 이게 잘못 보내졌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섯 번째, 누락된 물품은 고객님께 4가지 배송 처리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The missing item will be shipped to you by tomorrow. Will be shipped to you by tomorrow. 일곱 번째, 환불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파손된 유닛을 교체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을 때는 Would you like a refund? Would you like a refund? Or to have the broken unit replaced? Or to have the broken unit replaced?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차후에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We'll make sure mix-up like this doesn't happen again. mix-up, 실수라는 거죠. 잘못 합쳐졌다는 거죠. mix-up. We'll make sure mix-up like this doesn't happen again. 이런 실수가 다시는 이러한 실수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물품 반송, 환불, 배상, 품질 보증, 에이스 처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할까요? In this topic, we'll practice expressions that can be useful when the ordered product has a defect and need to be returned or refunded, or when the product needs to be refilled or replac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자, 이번 토픽에서는요, 주문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송이나 또는 환불이 필요할 때,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물품에 대한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품 반송에 대해서 어느 분과 통화하면 되나요? 전화 통화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물품 반송에 대해서 어느 분과 통화하면 되나요? 라고 먼저 물어야 됩니다. 아무나 되고 물품 반송에 대해서 얘기 안 해서 안 먹혀지거든요. 그러면 Who can I talk to about sending back some item? Who can I, 누가하고 통화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Who can I talk to about sending back some ite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불을 받는 경우 물품 반송은 누가 내나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은 In case of a refund, who pays the return shipping cost? Who pays the return shipping co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환불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할 때는 How long does it take to process a refund? How long does it to take a process a refund? 다음 네 번째, 이 실수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가 있나요? 보상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Can I be compensated for this mistake? Compensate. 보상하다 할 때는 compensate를 하죠. Can I be compensated for this mistake? 다음에 다섯 번째,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또 is it possible to라는 또 그 표현 또 나왔죠. 그러면 is it possible to extend the warranty for a small fee? 자, 여섯 번째, 이게 아직 보증기간 남았는지 확인해야겠어요. 보증기간 남았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I need to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I need to check if this machine is still on the warranty. 자, 다음에 일곱 번째, 보증기간이 다 됐다면 이거 수리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라고 할 때는 How much is it to repair this item if it's no longer on the warranty? 보증기간 다 됐다면, 더 이상 그게 없다면 if it's no longer on the warranty. 자, 8번. 한국에 혹시 서비스 센터 있나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Do you happen to have a service center in Korea? Do you happen to have a service center in Korea?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혹시 있나요? 라고 할 때 happen to라는 단어를 쓰죠. 그냥 Do you have a service center in Korea?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문장은 아닌다면은 happen to라는 말은 혹시 뭐가 그런 게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Do you happen to have a service center in Korea?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회 실무 관련 영어 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실무 관련 영어 사회로서 이제 다 끝나는데 진정 성공한 무역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무역 실무에 관한 얘기들은 얼마든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황건 앞으로 키스코프 TV가 진행하는 무역 관련 컨텐츠 모두 섭렵하시는 분은 정말 성공한 무역인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